예, 이번 시간에는 2019년 6월 29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자, 문제 1번에 보면 여기 차고 주차장에다가 요 분말 소화 약재를 설치했는데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조건은 1에서 5번까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물음 1번 보면은 요 차고에 적용 가능한 분말 소화 약재 그 종별하고 요 주성분을 갖다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차고하고 그다음에 요 주차장 여기에 그 적용이 가능한 분말 소화 약재 그 종별은 제3종 분말 소화 약재죠. 그다음에 요 3종 분말 소화 약재 화학식은 예, NH4, H2PO4죠. 그래서 요 NH4, H2PO4의 화학명은 요건 제1 인산 암모늄이죠. 다음 물음 2번은 방호구역 최적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방호구역의 그 최적을 계산하려면 여기 지금 가로가 12m죠. 그 다음에 세로가 15m, 높이가 3.5m예요. 그런데 보면은 가운데에 여기 기둥이 있다는 거죠. 기둥. 여기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그래서 이 기둥에 가로, 세로가 다 1m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가 있다는 거죠. 이쪽에도 보가 있고. 그래서 이 보는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가 천장으로부터 0.6m니까 이게 0.6m라는 거죠. 위에가 여기가 천장이죠. 그다음에 너비가 이게 0.4m예요. 이게 0.4m. 이게 보의 그 너비하고 천장으로부터의 그 높이죠. 자, 그러면 이 기둥하고 지금 보는 다 내열성 재료이기 때문에 보하고 기둥의 최적은 방호구역 최적에서 빼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요 가로 세로 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12m죠. 자, 요 전체 길이가 이제 12m예요. 자, 그럼 여기가 기둥의 그 가로가 1m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요게 1m니까 12m에서 1m를 빼면 11m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왼쪽하고 오른쪽 보니까 요걸 2로 나눠주면 5.5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5.5m. 그다음에 왼쪽이 또 5.5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세로보를 보죠. 세로보. 요 길이는 요 전체 그 길이가 15m죠. 그래서 15m니까 1m를 빼주면 14m죠. 자, 14m를 위쪽에 있는 보하고 아래쪽에 있는 보하고 2로 나눠주면 7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위에가 7m. 이쪽에 있는 보가 마찬가지로 7m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둥의 최적은 기둥의 최적은요. V1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기둥의 최적이니까 요 기둥이 가로가 1m, 여기 세로가 1m죠. 여기에다 이 높이를 갖다 곱하면 되는데 높이는 3.5m인 거죠. 그래서 기둥의 최적은 가로 1m, 세로 1m, 높이 3.5m를 곱하면 3.5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가로보의 그 최적이죠. 요 가로보 양쪽에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0.4m 곱하기 높이 0.6m 곱하기 길이 5.5m죠. 그게 그 가로보의 최적인데 가로보가 왼쪽하고 오른쪽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2.64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다음에 세로보죠. 자, 세로보도 마찬가지로 0.4m 곱하기 0.6m에다가 길이 7m가 되는 거죠. 요 놈이 위쪽에 하나 아래쪽 하나 해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36 세제곱이 세로보의 그 최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둥의 최적하고 가로보하고 세로보의 최적을 다 합치면 9.5 세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방어구역의 최적은 전체 방어구역 최적에서 요 기둥하고 보의 최적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전체 최적은 가로 12m, 세로 15m, 높이 3.5m에서 630세제곱이 전체 최적이죠. 여기서 내화 재료인 기둥하고 보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방어구역 최적은 620.5 세제곱이 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이 요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쉽게 이제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물음 3번은 약재 소요량을 계산하라는 거죠. 자, 약재 소요량을 계산하려면 여러분이 1종, 그 다음에 2종하고 3종은 같죠. 그 다음에 4종. 그래서 K1, 다시 말해서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약재 저장량 최적계수죠. 또 K2 면적계수, 자동 폐쇄장치가 없을 경우 제곱미터당 킬로그램, 이걸 우리가 면적계수. 그래서 일종 요 K1이 0.6, 0.36, 0.24죠. 이건 4.5, 2.7, 1.8.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3종분 말이니까 최적계수 0.36, 면적계수 2.7이죠. 그래서 약재 소요량은 방호구역 최적 620.5세제곱 곱하기 1세제곱미터당 저장량이 0.36kg죠. 자, 계급부는 지금 얼마라고 조건에 주어 있냐면 6제곱미터라고 지어져 있죠. 이건 자동 폐쇄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미터당 이게 그 2.7kg죠. 그래서 그 약재 그 소요량을 계산하면 239.58kg가 바로 약재 소요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말소화 약재 그 전역 방출 방식에서 최적계수하고 요 면적계수는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다음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옥내소화된 요 노즐에서 20분간 방사했더니 2860리터죠. 이거 20분간 방사한 양이에요. 자, 노즐의 요 구경이 20mm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럼 요 노즐의 요 방수 압력을 계산하라는 거죠. 이게 얼마냐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노즐하고 방수량 구하는 공식 Q는 0.653 요 D의 제곱 루트 10P죠. 여기서 Q의 단위는 LPM 리터 퍼 분이죠. D는 단위가 밀리죠. P는 방사 압력이니까 이건 메가파스칼. 여기서 뭐를 구하느냐? 바로 이 P를 계산하라는 거죠. P. 자, 그럼 여기서 루트 10P는 Q를 0.653 D의 제곱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양변을 다 제곱을 해주면 루트를 없앨 수 있죠. 그래서 10P는 0.653 D의 제곱에다가 Q에 이거 전체의 요 제곱이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P라는 것은 10분의
0.653 D의 제곱 분의 Q. 요 전체의 제곱이죠. 그래서 마지막 요 공식이 나온 거예요. CP는 0.653 D의 제곱분의 Q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860리터 퍼 분을 20분으로 나눠주면 얼마가 나왔냐? 이게 143이 나온 거죠. 그래서 Q 값은 여기 143리터 퍼 분을 대입한 거고요. 0.653 D의 제곱이니까 D가 지금 여기 20ml라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20의 제곱. 그럼 여기 전체의 제곱이죠. 나누기 10을 하면 0.02997 메가파스칼이니까 1 메가파스칼은 킬로파스칼로 하면 1000 킬로파스칼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킬로파스칼로 답을 하라고 했으니까 1000을 곱해주면 29.97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다음 문제 3번 가죠. 다음 그 용어를 갖다 설명하라고 되어 있죠. 자, 물음 1번에 요 리타딩 챔버. 자, 이 리타딩 챔버는 우리 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보면은 여기 개폐 밸브 있고요. 여기에 클래퍼가 있죠. 자, 클래퍼 쪽에 이쪽에 이게 용기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리타딩 챔버죠. 상단에는 압력 스위치, 하단에는 오리피스, 자동 배수 밸브죠. 여기에는 신호 정지 밸브 있고요. 여기엔 스트레인 하나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거는 습식이기 때문에 1차 측도 물로 채워져 있고 2차 측도 물로 채워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중간에 어떤 수격작용에 의해서 이 클래퍼가 잠깐 이렇게 개방될 경우가 있겠죠. 그럼 물이 일로 들어오죠. 자, 물이 일로 들어오면, 조금 물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배수시키고, 클래퍼가 완전히 열려서 물이 계속 유입이 되면 일로 빠져나가는 양보다는 들어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 쌓이겠죠. 그럼 이 압력 스위치 접점이 붙죠. 그럼 화재 경보가 발령이 되고 해당 방호구역에 표시등이 점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타딩 챔버의 그 기능은 비화재인 오보를 방지하는 안전장치죠. 그래서 이 자동 경보 밸브가 개방이 돼서 적은 양의 물이 유입이 되면 자동 배수시키고 계속 이게 열려 있으면 물이 쌓여가지고 이 압력 스위치를 갖다가 작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화재 경보 발령하고 해당 방호구역에 화재 표시등이 점등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익조스터. 자, 익조스터는 우리 건식 밸브에서 우리 1차 측은 가압수가 채워져 있고요. 2차 측은 압축 공기로 채워져 있죠. 즉 이게 건식 밸브라고 하면은 클래퍼가 있겠죠. 자, 2차 측은 압축 공기, 1차 측은 가압수로 채워져 있는데 이쪽이 이제 헤드니까 화재가 이제 발생이 돼서 요 폐쇄형 헤드가 개방이 되면 이 압축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죠. 요놈이 빠져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차 측에다가 요 익조스터 요놈을 설치해서 요 압축 공기를 빠르게 배출시키는 게 바로 익조스터죠. 다음에 물음 3번은 요 템퍼 스위치. 자, 이 템퍼 스위치는 요 1차 측에 밸브 또는 뭐 2차 측에 밸브 설치하면 여기 템퍼 스위치 설치하죠. 또 펌프에 이 토출 측에도 개폐 밸브 있죠. 여기도 템퍼 스위치 설치해요. 흡입 측에도 마찬가지 개폐 밸브 있죠. 여기도 템퍼 스위치 설치하죠. 그래서 이 템퍼 스위치라는 것은
밸브가 폐쇄되면 수신기에서 불이 들어오고 경보가 울려요. 다시 말해서 밸브가 폐쇄되면 그걸 확인해주는 밸브 감시 스위치죠. 그래서 밸브의 이 개폐 상태를 수신반에 전달해주는 밸브 감시 스위치다. 이렇게 여러분이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이 급수 밸브의 작동 표시 템퍼 스위치를 갖다 설치돼야 하는 장소는요, 펌프에, 주펌프하고 충합펌프의 흡입측 개폐 밸브, 주펌프하고 충합펌프의 토출 측에 있는 개폐 밸브, 요 유수검지 장치나 일제 개방 밸브, 1차 측, 2차 측 개폐 밸브. 자, 옥상 수조하고 주 배관 사이. 자, 여기 옥상 수조라고 하면, 요게 개폐 밸브 있죠? 요게 체크 밸브 들어가고요. 요게 이제 주 배관이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템퍼 스위치가 들어간다는 거죠. 연결 송수구하고 주배관 사이의 연결 배관상 개폐 밸브. 이 얘기는 뭐냐면, 연결 송수구 있죠? 여기 주배관, 여기 자동 배수 밸브 들어가죠. 근데 여기 체크 밸브가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개폐 밸브는 원래 설치를 안 하는데, 만약에 개폐 밸브 여기다 설치할 경우에는 템퍼 스위치를 설치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밖에 수조로부터 말단 방수구까지 사이에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에는 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문제 4번 가죠. 자, 문제 4번은 연결 송수관 설비예요. 자, 가압 송수장치 설치 이유를 쓰라고 그랬죠. 자,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펌프, 가압 송수장치 설치하는 이유는요, 지표면으로부터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 자, 최상층에 여기 방수구가 있겠죠. 이 높이가 70m를 넘을 경우에는 소방 자동차가 와서 여기다가 호수 연결해서 펌핑을 하더라도 규정 방수압하고 이후에서 규정 방수압하고 방수량을 갖다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다가 펌프를 갖다 설치하라는 거죠. 물음 2번은 방수구가 4개일 경우에 펌프의 토출량을 갖다가 얼마 이상인지 답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펌프의 그 토출량, 자, 펌프의 토출량 우리가 일반일 경우, 일반적인 경우하고 요 아파트인 경우죠. 그래서 이 펌프의 토출량은 송수구가 3개일 경우에는 일반은 2,400 리터 퍼 분 이상, 아파트일 경우 이게 절반이에요. 1,200 리터 퍼 분 이상이죠. 자, 그러면 송수구가 송수구가 아니고 방수구죠. 제가 지금 착각을 했네요. 방수구죠. 방수구. 자, 방수구가 3개일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물은 분당 2,400리터 이상, 아파트는 분당 1,200리터 이상이죠. 자, 그럼 방수구가 한 개 층에 여기 4개일 경우, 일반은 2,400리터 퍼 분에다가요, 3개니까 한 개당 얼마예요? 800이죠? 800을 갖다 더해주라는 얘기죠. 4개일 경우.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1200에다가 3개니까 한 개당 400리터죠. 하나가 늘어났으니까 400을 더해주라는 거죠. 자, 방수구가 한 개 층에 5개일 경우, 요건 2400에다가 1600을 더해주라는 거죠. 2개가 늘어났으니까. 아파트는 1200에다가 2개가 늘어났으니까 800. 그럼 6개는 어떻게 할 거냐? 6개는 다 이제 5개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해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4개죠. 지금 아파트예요, 아파트. 4개일 경우에는 1200에다 400을 더한 1600리터 퍼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00리터 퍼 분에다가 1개가 초과됐으니까 4개니까 400만 더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600리터 퍼 분 이상이 답이 되는 거고, 물음 그 3번은 최상층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은 연결 송수관 설비는 0.35메가파스칼 이상이죠. 최상층, 여기 방수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노즐에 연결해서 여기 노즐에서의 방수압이 0.35 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음 5번 가죠. 자, 5번은 지상 9층에 요 백화점 건물이에요.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했을 때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조건이 1에서 이제 7번까지 나와 있고, 자, 물음 1번은 전양정이에요.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전양정은 H1, 낙차의 환산수도, H2,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여기에다가 헤드의 방수압 환산수도 10m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H1, 낙차죠? 펌프에서부터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수직거리가 50m라는 거죠. 즉, 여기 펌프가 있으면 최상층에 이 헤드까지 이 높이가 50m라고 주어진 거죠. 그래서 낙차 H1이 50m예요. 자, 그런데 흡입측 배관에 설치된 연성계가 300mm HG죠. 이쪽에 흡입측 배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연성계가 있다는 거예요. 연성계. 요 놈이 300mm HG니까 이 높이가 300mm HG라는 거죠. 그래서 후트밸브에서 이 위에까지 여기가 바로 낙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50m는 요건 자연 낙차. 그래서 요거는 흡입 양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H1은 실양정이기 때문에 흡입 양정도 또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300mm HG를 수두로 환산해줘야 돼요. 높이로, 물의 높이로. 그래서 일기압이 760mm HG. 이놈이 10.332m AQ, H2O죠. 요거는 토출 양정이 되는 거고, 이놈은 흡입 양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관의 마찰 손실은요, 자연 낙차의 20%, 요게 50m가 자연 낙차죠. 토출 양정. 요거 20%니까 0.2. 여기다 10m를 더해주면 전 양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양정 계산하면 74.08m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펌프의 최소 토출량이에요. 자, 펌프의 토출량은 스프링클러 설비는 N 곱하기 80리터 퍼 분이죠. 자, N은 설치 개수, 즉 기준 개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설치 개수, 설치 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기준 개수를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지금 백화점이죠. 이 백화점은 층수에 관계없이 기준 개수 N이 30개예요. 근데 지금 다행히 여기 지금 1, 2층이 30개가 넘죠. 3층 이상은 20개지만 1, 2층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1, 2층 기준으로 하면은
5개이기 때문에 30개를 넘는 거죠. 초과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 개수는 그대로 30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2400 리터 퍼 분이 펌프의 그 최소 유량, 토출량이 되는 거죠. 자, 펌프의 효율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펌프의 효율은 기계 효율, 그 다음에 최적 효율, 수력 효율 다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최적 효율이 0.95, 그 다음에 기계 효율 0.9, 90%니까, 그 다음에 수력 효율 0.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계산하면,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68.4%가 나오는 거죠. 물음 4번, 축동력 계산하라는 거죠. 축동력. 자, 이 축동력은요. 자, 비중량, 물 비중량이죠. 단위는 뉴턴 퍼 미터의 3승. 여기에 펌프의 토출량, 세제곱 퍼, 요거 세크죠. 전량정, 미터가 되는 거죠. 여기 킬로와트니까 요걸 킬로 뉴턴으로 바꿔주려면 1000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 다음에 효율로 나눠주고. 축동력이니까 효율까지만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축동력이 되는 거죠. 전달 계수는 곱하지 않는 거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물 비중량 9800 뉴턴 퍼 미터의 3승이죠. 자, 펌프의 그 토출량 우리가 물음 2번에서 계산했죠. 2400리터니까 이거 2.4 세제곱. 분이니까 1분은 60세크. 이게 토출량. 자, 전량정 아까 계산한 것이 74.08이었죠. 1000으로 나눠주고. 아까 효율 계산한 것이 0.684였죠. 68.4니까 0.684. 전달 개수는 곱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42.46이 나온 거죠. 펌프의 그 축동력, 수동력, 모터 동력 계속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이건 다 암기를 해놓고 있을 거예요. 다음에 6번 가죠. 자, CO2 소화 설비인데 배관 등에 관한 설치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쓰는 거예요. 자, 강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배관은 뭐를 쓰냐? 가스계 소화 설비는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이죠.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 스케줄 얼마? 저압식은 40을 쓰고요. 고압식은 80을 쓰는 거죠. 동관 사용할 경우에 고압식은 16.5kg죠. 동관을 사용할 경우에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근관으로서 고압식은 요건 16.5 메가파스칼 이상, 저압식은 3.75 메가파스칼 이상이죠. 그 다음에 선택 밸브 2차 측이에요. 자, 여기 선택 밸브가 있으면 이쪽이 2차 측, 이쪽이 1차 측이죠. 이쪽에는 CO2 그 저장 용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CO2 저장 용기가 있는 쪽을 1차 측, 헤드 쪽을 갖다 우리가 2차 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압식일 경우에는 2차 측 배관 부속은 2메가파스칼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되죠. 여기는 2차 측은 2메가파스칼 이상, 1차 측은 4메가파스칼 이상 압력에 견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압식일 경우에는 2차 측도 2메가파스칼, 1차 측도 2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저압식일 경우에는 2메가파스칼이죠.
그 CO2 소요량의 방사 시간이죠. 표면 화재는 7분 이내. 그다음에 여기 심부 화재. 요거는 1분 이내죠. 표면 화재가 1분 이내 거꾸로 했네요, 제가. 표면 화재는 요거 1분 이내. 심부 화재는 7분 이내죠. 단 설계가스 농도가 2분 이내에 30%에 도달이 돼야 되죠. 국소 방출 방식은 요건 30초 이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CO2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은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자, 문제 그 7번 가죠. 자, 문제 7번 이제 콘루프 탱크죠. 자, 콘루프 탱크의 그 옥외 저장 탱크에다가 요 일령 고정포 방출구를 갖다 설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콘루프 탱크라는 것은 위에가 이렇게 꽃갈콘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탱크 요 직경이 몇 미터냐? 12미터죠. 자, 수성막포 사용을 하고 표준 방사량은 2.27 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죠. 방사시간 T는 30분 기준. 포소화전, 보조포소화전이죠. 이거 1개가 설치되어 있다는 거죠. 호수 접결구 1개. 배관 내경은 150mm. 길이가 20m라는 거죠. 자, 물음 1번은 포소와 원액의 양을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콘루프 탱크의 요 액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액 표면적, 우리가 요거 A라고 하죠. 그래서 요 직경이 지금 12m인 거죠. 그래서 이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양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액의 양은요, 고정포 방출구 필요한 양. 두 번째는 보조포 소화전 있죠. 여기에 필요한 양. 그다음에 배관 보정에 필요한 양. 그래서 이 배관 보정에 필요한 양은 75mm 있죠. 75mm 이상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75mm 이하가 아니고 이하만 초과라고 하죠. 초과. 75mm 초과일 경우에만 요 배관 보정량을 계산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요 고정포 방출구에 요 필요한 양은요, 단면적 곱하기 방사 시간, 그 다음에 표준 방사량 Q1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필요한 게 지금 약재량이죠. 약재량. 약재 농도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 지금 단면적은 4분의 파이에다가 직경 12m의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A예요. 단면적 A. 그 다음에 T가 방사시간이 지금 30분 기준이죠. Q1 표준 방사량 2.27. 그 다음에 약재의 농도는 수성막포 6%니까 100분의 6 또는 0.06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정포 방출구 462.12. 다음에 요 보조 포소화전에 필요한 약재의 양은요, 호수 접결구 수에다가 8,000리터죠. 여기에다가 약재 농도를 갖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보조 포소화전 호수 접결구 하나
약재 농도 0.06, 여기다 8,000을 곱해주면 480리터 되죠. 자, 요 배관 보정에 필요한 약재량. 자, 배관 보정에 필요한 약재량은요, 원형 배관이니까 단면적이 4분의 파이 배관 내경의 제곱이죠. 여기에다가 요 배관 길이, 요거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단위가 세제곱미터가 나오죠. 그럼 요거 리터로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1000을 갖다가 곱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약재 농도. 그래서 배관 길이 여기 20m 갖다 대입을 한 거고요. 4분의 파이 D의 제곱, 150mm니까 0.15m의 제곱. 그 다음에 세제곱미터를 리터로 환산하기 위해서 1000을 곱해준 거고, 약재 농도 0.06, 즉 6%니까 100분의 6을 해준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21.21리터가 필요한 약재량이죠. 그래서 전체 필요한 약재량은 고정포 방출구, 보조포 소화전, 배관 보정액 하면 963.33리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물음 2번은 수원의 양을 계산하라는 거죠. 자, 수원의 양은 여기 원액의 양 대신 수원의 양이니까 아까 우리가 약재의 농도가 6%니까 이게 6%죠. 그럼 물은 몇 프로냐? 물은 당연히 전체가 100%니까 9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계산값에다 요 100분의 6 대신 0.94만 대입을 해주면, 요것도 마찬가지죠. 0.94만 대입을 해주면 물의 그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수온의 양은 요 계산식은 다 똑같아요. 약재 양하고. 단지 요거만 틀린 거죠. 보조포 소화전도 마찬가지죠. 아까 100분의 6을 했는데 100분의 94가 되는 거죠. 배관 보정도 마찬가지죠. 100분의 94. 그래서 수온에 필요한 양은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수온,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수온의 양, 그다음에 배관 보정에 필요한 수온의 양 전부 더해주면 1592.03리터니까 세제곱미터로 하면 15.09가 나오는 거죠. 그럼 8번 가죠. 자, 8번은 옥내 소화전 설비를 조건과 같이 설치했을 때 각 물음에 요 답하라는 거죠. 그래서 각 층에 소화전이 3개씩, 후투밸브에서 최고의 방수구까지 35m, 그 다음에 후투밸브에서부터 펌프, 후투밸브에서부터 최고의 접속구까지 배관의 마찰 손실은 실량정의 30%, 호수 마찰 손실 7.8, 그 다음에 옥상에 옥상 수조가 설치되어 있고 효율 50%, 전달 계수 1.1. 자, 물음 1번은 펌프의 최소 토출량이에요. 자, 옥내 소화전은 N 곱하기 130리터 per 분이죠. 그래서 N은 최대 5개까지만 계산을 해주죠. 5개보다 작을 경우에는 설치 개수죠. 그래서 한 층에 지금 3개니까 그대로 3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390 리터 per 분이 되는 거죠. 교재 요거는 지금 오타네요, 오타. 요거는 빼주셔야 되겠네요. 곱하기 3.1, 요거는 빼주셔야 돼요. 오타가 난 거고요. 다음 물음 2번. 옥상 수조를 포함한 수온의 최소 양이죠. 자, 수온의 양은 지하 수조에 저장해야 할 양이
요 3 곱하기 요 130리터 퍼 분을 20분을 보면 요거 2.6세제곱이 되는 거죠. 요건 일반 수조에 저장해야 되는 거고, 옥상 수조에는 3 곱하기 2.6세제곱에 요게 유효 수량이죠. 유효 수량의 3분의 1을 옥상에 저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10.4세제곱이 일반 수조하고 옥상 수조에 같이 저장돼야 되는 총량이 되는 거죠. 자, 물음 3번은 펌프의 요 전양정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자, 옥내소화전에서 전양정은 실량정,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 호수의 마찰 손실 수두에다가 17m를 더해주면 되죠. 자, 문제에서 요 펌프가 있고 여기 후트밸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수조죠. 이 위에 여기 방수구가 있는 거죠. 소화전. 여기 노즐, 호수가 있고 노즐이 있는 거죠. 자, 이 후트밸브에서 요 방수구까지 높이에요. 이게 실량정이죠. 그래서 실량정이라는 것은 요 후트밸브까지 요걸 우리가 흡입량정, 펌프 중심선에서 방수구까지 요걸 토출량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량정은 흡입량정 더하기 토출량정이에요. 그래서 실량정은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후트밸브에서 최고위 방수구까지 이게 35m라는 거죠. 그다음 배관 요 마찰 손실은 실량정의 몇 프로? 30%, 0.3이라는 거죠. 호수 마찰 손실 7.8m. 여기서 방수압, 환산수도가 17m가 되는 거죠. 그대로 여기 다 대입을 해주면 돼요. 자, 실량정 H1 35m죠. H2는 실량정의 30% 0.3이 되는 거죠. 호수 마찰 손실 7.8. 여기에다가 17m. 그래서 더하면은 여러분이 전량정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량정을 계산하면 이게 70.30m가 되는 거죠. 물음 4번은 펌프의 동력 계산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물 비중량 감마죠. 9,800Nm/m의 삼승. 펌프의 토출량 아까 390L per 분이죠. 그래서 390L는 0.39 세제곱미터. 1분은 60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한 거죠. 전량정 70.3m. 요거 대입한 거고. 요걸 킬로뉴턴으로 하려면 1000으로 나눠줘야 되죠. 자, 효율은 50% 0.5, 전달계수 1.1. 그래서 9.85kW가 모터 동력되는 거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후트밸브에 대한 문제인데요. 후트밸브의 역할하고 펌프가 기동할 경우에 후트밸브의 역할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쪽에 보시면 폐 상태죠. 평상시에는 여기 클래퍼가 이렇게 딱 닫혀 있어요. 이게 이제 흡입축 배관인데 여기 클래퍼가 저기 뭐야? 후트밸브가 되는 거죠. 여기 클래퍼가 이제 닫혀 있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여기 쭉 가서 이렇게 여기 펌프가 있는 거죠. 이쪽에 이제 토출축. 여기 체크 들어가고, 여기 개폐 밸브 들어가죠. 그럼 평상시에 여기가 수온이 펌프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배관에 물이 차 있어야 공동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펌프가 이제 기동이 되면 여기에 있는 요 클래퍼가 이렇게 올려지는 거죠. 여기 지금 개방이 된 거죠. 개방이 돼서 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가 기동이 되면 요 밸브 시트가 개방이 돼서 물의 흐름을 펌프 쪽으로만 이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펌프가 정지가 되면 요 밸브 시트가 다시 이렇게 닫히는 거죠. 그럼 올라갔던 물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이거 체크 밸브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후트 밸브가 요 체크 기능, 역류 방지 기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뻥뻥뻥 나 있기 때문에 이게 여과 기능,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후트 밸브가 체크 기능하고 여과 기능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요 후트 밸브예요. 그래서 그 펌프 정지 시에는 밸브 시트가 닫혀가지고 흡입 배관 내 물을 채워두는 역류 방지 기능, 체크 기능하고 수조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요 여과 기능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거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포소화약제 그 혼합장치의 그 종류를 5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혼합장치의 종류 5가지는 펌프 프로포셔너, 프레저 프로포셔너, 라인 프로포셔너,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셔너. 요건 여러분이 4가지는 다 알고 있는데 요 압축 공기포 소화 설비라고 요건 새로 추가된 거죠. 그래서 5가지 여러분이 암기하시고요. 이 설명도 가끔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혼합 방식에 대한 설명도 여러분이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다음 11번 가죠. 11번은 쭉 잠깐 쉬었다 하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